저를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준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친구 영수의 엄마였죠. 제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저의 혈기왕성한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 영수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고, 심지어 짝꿍이었습니다. 저는 몸은 비실비실해도 키는 또래보다 많이 큰 편이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니 키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하는 통의 제일 뒷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옆자리에 영수가 앉아 나란히 짝꿍이 된 것이죠. 사실 영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 나이에 풍기는 압도적인 포스가 있었다고 할까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특히 키도 큰데 덩치까지 좋아 누가 봐도 싸움 꽤나 할 것처럼 보였죠. 혹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초등학교를 다른 데 나와서 몰랐는데, 영수는 이미 그 지역 초등학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짱이었고, 중학교 선배들 사이에서도 꽤나 유명 인사였습니다. 입학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학교 일진 선배들이 영수를 찾아와 스카우트에 갈 정도였죠. 그러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영수와 저는 같은 반이 되지 않았는데 제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속한 반에 있던 일진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빵 셔틀까지 시키면서 거의 왕따가 된 것이에요. 매일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고, 점심시간이면 구석에 숨기 바빴죠. 그 모습을 우연히 영수가 보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영수가 제 반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니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영수는 특유의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그 아이들을 쏘아보며 짧고 굵게 말했네요. 야, 너희들 경태 괴롭히지 마라. 임마, 내 친구고 짝꿍이다. 영수는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경태 건드리면 똑같이 되갚아줄 테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라.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없어졌고, 저는 다시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1학년 때 영수와 그리 엄청나게 친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를 위해 아무런 데가 없이 나서주는 영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저는 영수와 같은 반에서 또 짝꿍이 되었네요. 영수의 성적으로는 원래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며 제게 공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공부라면 질색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의 모습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영수와 학교 후 도서관이나 저희 집, 영수 집을 오가며 함께 공부했어요. 저는 영수에게 문제 푸는 요령이나 개념을 설명해 주었고, 영수는 저에게 시험 기간의 답답함을 털어놓거나 괜히 시비를 걸어오며 장난을 쳤습니다. 함께 밤새워 공부하고 간식 시켜 먹고 서로에게 문제를 내주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둘도 없는 절친 사이가 되었어요. 영수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면서 저는 영수 어머니와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네요. 영수 어머니는 예쁜 얼굴에 항상 잘 꾸미고 계셨고요. 평범하면서 아줌마 느낌이 가득한 우리 엄마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TV에 나오는 여배우 같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초등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에 영수 엄마를 볼 때마다 부럽기도 했고, 심지어 아름다운 외모와 멋진 스타일에 눈길이 가곤 하였습니다. 여자를 모르던 어린 저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니 멋진 분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영수 아버지는 무역 사업 때문에 출장이 잦으셔서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영수의 집에 놀러 갔다가 영수 어머니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아주머니가 통화하시면서 영수 아빠가 외박도 밥 먹듯이 하고 집에 얌전히 있는 날이 거의 없다면서 아저씨 흉을 보시더라고요. 어린 저는 그저 아빠가 유명 연예인들과 일하니 영수가 부럽기만 했죠. 그렇게 영수 집에 놀러 가면
아주머니가 반갑게 대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해서 즐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영수와 저는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은 했지만 고등학생 시기에는 영수와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 항상 영수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같은 학원도 다니고 시간 날 때 같이 놀기도 하면서요. 영수는 머리도 좋은 편이었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꽤 성적이 좋았죠. 그래서 대학도 나름 유명한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영수만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대학생이 되고 1학년, 2학년 때는 각자의 대학 생활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영수와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거의 주말마다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영수가 대학교 2학년 때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했죠. 어학연수 겸 여행도 할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에게도 같이 갈 생각이 있냐면서 물었을 때 솔직히 저도 어학연수라는 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돈도 많이 들고 어디 가까운데 짧게 여행 다녀오는 게 아니라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영수는 혼자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영수가 중국에 머물면서 아버지도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수 아빠에게 현지에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수 엄마도 깊은 배신감과 외로움에 힘들어하셨고 결국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해외에 지내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심지어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살림까지 차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채팅 어플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남자 중에 영수 아빠의 학교 후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배는 영수 엄마인 줄 모르고 서로 맘에 들어 지속적으로 만나다가 신랑이 무역업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호구 조사를 하다 뒤늦게 학교 선배의 아내였단 걸 알게 됩니다. 이후 이 이야기가 영수 아빠 귀에 들어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 협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영수 엄마는 동네 외곽의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 1학년 여름방학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죠. 오랜만에 영수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 지내게 되었는데 엄마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함께 카페에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영수 엄마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시작해서인지 전에 없던 당당함과 함께 깊어진 분위기가 느껴졌죠. 흰색 은낸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도 잡지 모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경태도 왔네. 그동안 경태도 잘 지냈니?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뵙는 아주머니의 여전한 아름다움에 살짝 상기된 얼굴로 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럭저럭. 그래도 내 얼굴 보니까 좋네. 아주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경태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어른이 다 되었어. 아주머니는 제 얼굴과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씀하셨고 그때 저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장사는 잘 되나요? 영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먹고 살 만큼 되지 뭐. 너희들 맛있는 커피 사줄 정도는 돼. 아주머니가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아니, 여긴 경치는 좋은데 너무 외곽이라서요. 차 없으면 쉽게 오지 못하는 동네라 어떤 손님이 오나 궁금해서요라고 덧붙였고 아주머니는 제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드라이브하기 좋은 동네라 생각보단 손님이 많아. 특히
주말엔 북적이지. 그리고 자전거 라이딩하러 오는 손님들도 많고. 아, 다행이네요. 잠시 대화가 끊겼을 때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야, 여기가 교통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알바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 주말엔 정신없는데 혼자 하려니까 좀 버겁기도 하고. 아주머니는 살짝 한숨을 쉬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경태야, 너 알바한다고 하지 않았냐? 방학 동안만이라도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 좀 도와. 아주머니가 영수의 말에 눈이 커지며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 경태 알바할 생각 있어. 그럼 아줌마 좀 도와줘. 시급은 섭섭지 않게 줄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매일 이 외과까지 통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게 저도 교통이 좀 여긴 차 없으면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출퇴근 같이 하면 되지? 같이요? 저는 아주머니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래, 나랑 같이 다녀. 매일 집에서 카페까지 같이 오고 저녁에 일 끝나면 같이 집에 가면 되잖아. 아주머니는 이미 결정한 듯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의 카페에서 여름방학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머니의 차를 타고 카페로 향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아침 저녁으로 함께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네요. 아주머니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곤 했죠. 그래, 경태는 학교 생활은 어때? 이제 대학생인데 여자도 실컷 만나고 다녀야지. 저요?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영수처럼 숫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라서.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뭐, 영수 정도 얼굴이면 괜찮지. 아주머니는 영수 이야기를 하며 웃으셨습니다. 성격도 좀 고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고. 아주머니는 영수의 장난스러운 면을 이야기하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래도 영수보단 내가 훨씬 어른스럽고 착해. 아줌마는 내가 영수 친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하. 아주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카페 일 힘드시진 않고요. 저는 슬쩍 아주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나도 뭐 그럭저럭. 아주머니는 짧게 답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그렇죠? 영수도 없고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나 원래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하고 영수까지 집에 없으니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불 꺼진 집을 보면 텅 빈 식탁을 보면 내 옆에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 아주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가슴 한편에서 살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옆에 내가 있고 싶다. 카페에서의 일은 바빴지만 재밌었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 주셨고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 엄마였던 아주머니가 매일 함께 일하고 부대끼면서 사장님이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카페에서는 둘만의 세상 같았거든요. 우리는 차 안에서나 카페에서 사적인 대화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고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힘들었겠구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잠시 잡아주었어요. 아뇨. 그래도 아주머니 보면서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저한테 참 잘해주셨잖아요. 영수 집에 갈 때마다 엄마처럼 반겨주시고. 그랬어? 다행이네. 너한테만은 내가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영수 아빠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아주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런긴 해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바람 피웠다고 손가락질하잖아. 쉽고 해픈 여자라고. 사람들은 속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아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속 사정도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아줌마,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가 알아요. 저는 아주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옆에 있어 든든하네. 마치 다 큰 아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머니는 말을 삼키셨어요. 왜? 제가 좀 남자다웠나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 장난스럽게 말했네요.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겉보기와는 다르게 완전 상남자다. 그렇죠? 제가 겉모습은 이리 비실비실해도 남자다운 구석이 있다니깐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아주머니와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2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아주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카페를 오가고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면서 저는 아주머니와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단순히 친구 엄마가 아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여름방학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알바를 그만둬야 했거든요. 마지막 날, 카페 문을 닫고 아주머니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아쉽다. 알바 그만두면 경태 얼굴 못 봐서 어쩌지? 너무 아쉬운데. 저도요. 종종 얼굴 뵈러 카페에 놀러 올게요. 그래. 정말 놀러 와야 한다. 그나저나 우리 오늘 술 한잔 할래? 마지막 날이잖아. 너 술 마실 줄은 아니? 아주머니의 제안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저 역시 아쉬운 마음에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못 마시는데 오늘은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네요. 그래? 그럼 오늘 가게 마감하고 우리 집 가서 마시자. 어때? 여기서 마시는 것보다 편할 거야. 좋아요. 저도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퇴근을 하고 곧장 영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계시는 넓은 집은 낮에 일하러 갈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네요. 아주머니는 제가 어색해하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편하게 해주시려 했습니다. 경태야, 아줌마가 술상 준비하는 동안 뭐 먼저 씻고 잠시 쉬고 있어. 준비되면 부를게. 옷은 영수거로 대충 갈아입고. 네, 아주머니. 저는 영수의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고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경태야, 이제 내려와. 저는 거실로 내려가다가 숨을 멈출 뻔했어요. 이게 웬일인가. 아주머니는 평소 카페에서 보던 캐주얼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이게 잠옷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야시시했던 것이었어요. 몸에 착 감기는 소재에 어깨와 가슴, 라인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제 눈길이 아주머니의 옷차림에 고정되었습니다. 제가 시선을 계속 피하자 아주머니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왜 그래? 아줌마 옷차림이 좀 과했나? 나도 분위기 한번 잡아보려고 오랜만에 꺼낸 옷인데. 아주머니는 살짝 수줍어 하시는 듯 했죠. 아니요. 전혀요. 너무 예뻐서 눈이 부셔서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아주머니는 제 말에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호호, 참나. 경태는 어쩜 말도 이리 예쁘게 한데 듣기 너무 좋다. 뭐 그냥 느낀 대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뭘.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네요. 어서 앉자. 너 술 잘 못 마신다고 해서 와인으로 준비했어.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주머니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주머니와 저는 단둘이 처음으로 오붓한 술자리를 이어갔어요. 이런저런 대화들. 낮에도 밤에도 차 안에서도 늘 해오던 대화들이었는데 그날은 집이라는 공간, 아주머니의 옷차림, 그리고 흐르는 분위기 탓인지 기분이 점점 묘해졌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나긋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경태 없이 어떻게 살지? 자주 놀러 오면 되죠. 정말 학교 생활하면서 바쁘다고, 여자친구 생겼다고 아줌마 잊어버리면 안 돼. 아주머니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있다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약속해. 아줌마한테 자주 놀러 오기로. 아주머니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게 손가락을 내미셨습니다. 저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머니의 손가락에 제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죠. 그 작은 스킨십에 뭔가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했네요.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손가락 끝이 제 손가락에 닿았을 때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 했어요. 술 기운도 한몫을 했는지 그때부터 아주머니가 단순히 친구 엄마가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는 조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따라 아주머니가 더 예뻐 보이네요. 아주머니는 제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옷차림이 이래서 그런가.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아줌마가 자꾸 여자로 보여요. 제 입에서 나온 솔직한 말에 아주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호호 웃으셨습니다. 호호. 정말. 그럼 안 되는데. 내가 받아줄 수도 없고. 그녀는 말을 흐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왜 받아주면 안 되는데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솔로이고 아주머니도 혼자잖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의 마음을 떠보듯 말했습니다. 얘는 무슨 누가 들으면 큰일 나겠다. 그럼 아무도 모르게 만나면 되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래도 좀 너 허튼 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마셔. 아주머니는 제게 와인 잔을 밀어주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아까 아주머니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고 했잖아요. 호호. 그래. 옷 때문이라니까. 아뇨. 옷 때문만은 아닌데요. 아까 아주머니 손잡고 약속할 때 그때 뭔가 찌릿했어요. 진짜로. 저는 취한 척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휴. 이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네. 저는 물러서지 않고 테이블 위로 제 손을 뻗어 아주머니의 손등 위에 살짝 올렸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는지 몸이 살짝 굳었지만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짜로 오늘 밤 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경태야. 어휴, 정말 못 말린다, 너. 그 밤, 결국 우리는 선을 넘어 함께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는 카톡에서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의 데이트는 계속 이어졌고요. 아주머니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제가 멋지게 도와줬다며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정말 내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아. 고마워, 여보.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고요.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여자를 만나본 일이 많지 않아서 서툰 편이었는데요. 아주머니 덕분에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기분이었죠.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저를 리드해 주셨고,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고요.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쇼핑도 다니고 데이트도 했죠. 물론 뜨겁게 연애하는 일도 빼놓지 않고요. 영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주머니가 제 팔베개를 하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이혼 때문에 많이 괴로웠는데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요. 마음 같아서는 저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을 만큼 제가 좋기는 한데 영수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제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죠. 내가 영수한테 어떤 친구인데, 그리고 내 앞날이 창창하잖아. 내가 내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 그리고는 좋은 여자가 생기면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괜찮고 다 이해한다고 말이죠. 아줌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기간 간격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지다가 어느덧 수개월에 한 번, 그리고는 1년도 넘게 못 보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저도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버렸네요. 영수와는 여전히 친한 친구이지만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아주머니 소식도 잘 전해 듣지는 못했어요. 직접 연락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아주머니가 궁금하기는 했죠. 그렇게 수년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궁금했던 아주머니를 얼마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영수의 동네를 지나가다가 말이에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마치 시간이 멈췄다 다시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결혼해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게 되었죠. 그 시절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본인도 얼마 전 자기 또래의 아저씨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고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얼굴에 편안함과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나지막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해. 그때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큰 힘이 됐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제 솔직한 마음을 전했죠.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바라면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어요.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준 아주머니가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해요.